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나연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3월 학력평가 변형 강좌 이 OT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 보이시죠? 진짜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서 그 도전이 의미가 있도록 선생님이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전을 정말 좋은 성적으로 그런 결과로 가져올 수 있는 강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 강좌의 목적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하는데 이제 좀 가까운 학력평가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내신용으로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을 잘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학평 변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인데 시험을 보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봤을 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해. 근데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시험 시간에 어떤 지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평 변형이 이제 내신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뭐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몰랐던 것들만 기억에 남으니까 좀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고 막막한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봤었던 시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해만 하면 우리 학교에 맞는 좀 그런 개별적인 대비가 가능할까? 이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 번 확인해도 계속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형이 된다는 거는 뭔가 좀 낯선 문제들로 나올 것만 같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굉장히 어려운데 막 어렵기로 소문이 났어. 그런 학교야. 그래서 변형 문제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고난도 문제들로 좀 대비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변형 문제다 보니까 특히 국어는 이 변형 문제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문제를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수의 문제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혼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학원 안 다니고 독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어떤 고민들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학평 변형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자, 3개의 단계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변형 문제들을 좀 잘 만날 수가 있어요. 저하고 문제 출제 원리에 따라서 변형 포인트에 따라서 문제를 보지만 개별적인 학교에서 나오는 토시 하나 어떤 보기 내용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시험 봤던 지문과 문제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파트 1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학평 변형을 안 하는 친구들도 내가 봤던 학평 지문들,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나 많고 이해를 했다면 이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변형 문제들을 만나야 될 텐데 자, 변형 문제는 2가지 포인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체인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챌린지 편이에요. 체인지 편은 정말 다양하게 체인지 시키는 거야.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지문과 문제들을요. 각각의 유형들로 나눠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제 유형들을 제가 좀 어떤 확인하고자 하는 지점들을 좀 다르게
해서 문제를 짜는데 OX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빠르게 소거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빈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지문이나 이 작품에 대한 전체 해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해설 안에서 키워드들을 제가 빈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꽤나 빈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우면서 이 지문에서 이번 작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이 빈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들, 주관식 서술형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많이 자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풀었을 때 다 못 써도 괜찮아. 저랑 쓰면서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인데, 객관식이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문제수를 늘려서 넣는 거를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이제 변형을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문제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막 20문제, 25문제 막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정말 실전 포인트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한번 짜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인데, 선생님이랑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고2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서술형을 대충 만들지 않거든요. 그냥 뭐 쓰세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 안 만듭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는 보기도 나오고 조건도 많이 있고 예시 답안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 저하고 선원수령 퀵뷰 강의 들었던 친구들도 제가 선원수령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진짜 우리 내신에서 정말 그 조건을 달아서 닫아주는 문제들 있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유형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력들 정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심화편으로 넘어가면 그 고난도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신 강좌를 내신 국어 만점 소원 이뤄주는 강좌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 학평 역시 학평 변형이 내신에 들어간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만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점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정말 더 어렵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문제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고난도 심화 문제를 만들 때 반드시 생각하는 요소들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 지문하고 비교해서 정보 처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안에 있는 원리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뭐 비문학에서 이런 보기 문제들로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연계될 작품들을 좀 예측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문학은 사실 변형 문제에서 연기 작품들을 많이 가져오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문제들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작품들을 많이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작품이랑 비교할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을 키워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갈 건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제가 뭘 좀 많이 활용하냐면 예전에 나왔던 기출들.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저는 기존의 기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니까 강좌에서도 하고, 그래서 같이 엮을 수 있는 기출 지문들이 종종 떠올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다가, 혹은 제가 떠오르지 않아도 같이 엮을 수 있는 것들을 기출에서 쫙 찾아서 그런 것들하고 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낼 거고요. 우리 연구원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우리의 어떤 문제 원칙으로 삼아서 문제풀이를 해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혼란스러운 선지를 꼭 집어넣어보자. 두세 개의 선지 안에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고, 또 어떤 학교들은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학교도 그런데 모두 고르시오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모두 고르시오에서는 여러분들이 2개인지 3개인지 막 헷갈리는 선택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좀 변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그런 눈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도 심화 문제들을 만나 가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파트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여러분이 학평 변형에서 큰 걱정 없이 시험장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실 때 풀고 채점하고 강의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교환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답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답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들으면서 익혀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굳이 넣지 않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풀이를 돌아보고 강의 들으면서 비교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교환에 답을 넣어 놓을 거예요. 해설 말고 답만 넣을 겁니다. 답만 넣을 거니까 그 답을 가지고 채점까지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먼저 풀고 해설편도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하셨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제 해설하고 비교해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높여가시는 게 중요하고, 변형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직접 써보기. 서술형. 여러분 서술형도 꼭 써야 돼. 서술형을 제가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다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키워드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 저하고 하는 건 연습이에요. 여러분이 실전인 내신 시험에서 그걸 시간 안에 잘 써낼 수 있도록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 틀려도 사실 괜찮잖아요. 그거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잖아요. 저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내신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하셔야 그게 시험장에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풀이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나가면서 나의 오류라든지 사고를 좀 잡아갈 수 있도록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야기 해야죠. 교환입니다. 교환. 자, 여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교환에 대한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일단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교환은 요 노랑 색깔들이 있고요. 파란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PPT도 노란색,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노란색은 해설편 교환들이에요. 해설편은 제가 여백을 진짜 많이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기 좋게 여기 이렇게 행간들 있죠.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의 간격, 이런 거를 많이 띄워놨어요. 그리고 문단 앞에 문단 번호들 붙여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설편 내용들, 교환을 필기하기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강의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멈추고 필기할 거 필기하고, 제 강의 들으면서 이해했던 거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교환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설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변형으로 넘어오시면 변형편에도 지문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하지만 변형편의 지문에는 여백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이미 다 필기하고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실질적인 거 좋아해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했던 걸 뭐하러 굳이 또 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참고하시고, 문제 사이사이에 여백이 많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들 풀면서 제 설명 들으면서 거기다가 필기해야 될 게 많을 거기 때문에 문제들 사이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환을 활용하시는 거고, 교환이 어디에 있을 거냐? 선생님 그래서 그 교환 어디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업로드할 때 파트가 3개라 그랬죠? 해설편 1, 2, 3, 4, 5, 6, 7강까지 지문마다 올릴 거예요. 변형편 1강부터 7강까지 지문마다. 고난도 심화편 1강부터 7강까지 지문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교환에 붙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드리면, 서로의 상황이 달라요. 내신은 학교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1번 지문부터 7번 지문까지 모두 다 들어가.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문학 지문 하나, 독서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걸 찝어줘.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그 부분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죠. 지금 요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제가 지문마다 다 잘라서 올리는 거고요. 그걸 다 파트별로 나누고 그거에 맞게 이제 교환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받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각각의 파트 1강으로 들어가시면 합본이 붙어 있을 거예요. 해설편은 바로 올라갈 거고, 변형편, 심화편은 이제 전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올라가게 될 텐데, 1강에 제가 합본이라고 써놓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제 교환을 첨부를 해놓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 교환이 이북으로 유료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이 강의를 제가 제작했을 때, 제작하는 동안에는 유료로 판매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쭉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쁜 표지들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한번 또 이번에도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니까 저는 이 계절에 맞게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3월에 많이 먹는 과일, 시원한 여름, 추석, 9월이었거든. 그다음에 10월 이렇게 한글날이 있으니까 무궁화를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재 표지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교재 예쁜 표지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드리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 추가 자료는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운문문학에서 손필기 자료들이 나가고요. 현대시, 고전시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은 이게 조금 참신하고 신박한 자료인데 독서 지문에 거의 뭐 조사와 어미를 제외한 어미도 들어가긴 하지. 서술어가 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이 다 빈칸으로 뚫려 있는 그런 자료들을 드려요.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항목들을 보기 박스에 번호를 쫘라라락 붙여서 랜덤하게 넣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번호들이 지문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 번 보면서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각의 친구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이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그냥 이거는 뽑아서 쓰시면 되니까 몇 번이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대치동 현장에서 학평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매번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효과가 좋고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강이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이러한 이벤트를 항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료 어떻게 받냐면요. 저를 관심 선생님 등록해 놓으시면 지니쌤 새 소식에 그 뭐가 올라오면은 아마 알림이 띠링띠링 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 강좌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벤트 소식을 알릴 거고요. 그 소식을 보시고 그거에 맞게 우리 완강하고 후기 남겨주시면 물론 그 상황에 맞게 완강까지 다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 어쨌든 수강을 하고 나서 이제 후기를 남기시면 그 수강 후기도 2강인가 이상 들어야지 남길 수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기를 남기고 내가 들은 만큼 그리고 나서 이벤트가 종료되면 이렇게 이 이벤트에 참여해준 친구들은 전부 들어올 수 있는 특별 게시판이 열립니다. PC로 들어와야 돼. 특별 게시판 열리니까 그때 딱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가져다가 다운 받아놓고 그걸 몇 번이고 인쇄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자료까지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남겨줬던 선배들의 후기를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후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빠르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줬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11시 57분이에요. 오늘 학력평가를 받고요. 저는 오늘 12시까지 촬영을 합니다. 요거 찍고 이제 집에 갈 건데 앞에서 이미 해설을 다 했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아껴서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 퀄리티 좋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유형으로 확인하는 것, 특히 OX랑 서술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술형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퀵뷰까지 같이 간 거예요. 서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특히 국어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강 후기들 남겨주시면 저는 그런 것들 잘 모아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해보고 그걸 새로운 강의로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거 많이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목소리 큰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 효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도 저런 효과를 누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 강의를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나의 성적 변화를 위한 함께하는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도전이라는 게 사실 내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나가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면서 늘 좋은 컨텐츠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력평가 변형 강좌 하나하나 깨부셔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1강에서 만날게요. 안녕!